안녕하십니까. 일리온 리서치입니다. 아, 시간 진짜 빨리 갔네요. 또 음성사진 요거 이거 녹음할 때가 일주일 지나갔어. 아, 저는 오늘 자료도 다 써가지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료 다음 주 나간 발간. 월요일에요. 알았어요. 제가 이거 재밌냐고 RA들한테 물어봤는데 RA들이 너무 영혼 없이 재밌다고 했습니다. 박은 말 정말 썰렁하다. 아, 저는 진짜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들은 것 중에 제일 썰렁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뭐가? 아예 자료 어떤 거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료 어떤 내용이지 지금? 모멘텀 전략. 자료 어때요? 이게 어때요? 어려워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재밌어요. 야, 요새 모멘텀이라는 단어 되게 싫어하더라고. 제가 왜요? 또 얘기하시니까 하여튼 제가 아까 어떤 분이 점심 먹었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 근데 이제 뭐 맘카페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맘카페 왜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주식을 요즘 잘하냐?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주식을 사면 손해보기 전에 안 판다 하더라고요. 야, 그리고 남자들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잘 그런 내용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 주제가 대제목이 모멘텀 전략이고 부제목이 물리학, 심리학, 행동경제학입니다. 너무 광팔지. 이런 반응이구나. 네. 그래서 이 RA들이 되게 정색을 하겠구나. 1월 재밌는데, 시장이 진짜? 어제 제가 이제 오후에 뭐 보험사 가서 대면 세미나를 하자 하더라고요. 갔었는데 이제 세미나하면서 많이 들으시는 분이셔서 우리 거를 이렇게 중간중간 질문하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겪는데 끝나고 나서 거기가 시내에 있는 곳이어서 제가 교보문고를 들렸는데 종합 베스트 1등이 우리 연불리 책이에요. 그러니까 종합 베스트 1등.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 인문 다 합쳐가지고 아직 연불리가 저한테 책을 안 줘가지고 추천서 쓰셨는데 근데 또 하나의 현상이 놀라웠던 거는 웅성웅성 사람들이 주식콘에 진짜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책들에 몰려 있기 때문에 주식 상투라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맘카페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맨날 나와서 이상한 말만 하고 어려운 말만 하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거기 일부러 가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렇진 않으니까. 근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서 했고 인기 주식을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판사 분이랑 오늘 점심 때 만나서 식사하면서 맘카페 얘기를 막 하다가 들었더니 딱 두 가지 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좀 초보자들을 위한 책들 그런 책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라 그랬더라. 종목 그냥. 맞아요. 종목 그냥 종목 얘기를 해야지. 우리 리서치 베이스로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컴플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하면서 재밌는 얘기. 뜬금없이 저보고 에세이를 한번 써보시고 그래서 뭔 소리 하냐고 내가 지금 그러다 왔는데 여하튼 굉장히 주식 열기가 뜨겁고 여기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면 가지고 개기관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개기관이요? 개관이라고 한다. 개관? 개관들. 근데 참 이게 이럴 때 조용히 있어야 돼서 요새 페이스북도 되도록 내 코멘트를 잘 안 달려고 하고 주로 저희들 대화방 쪽에서만 얘기를 주로 하고 그러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민감 매들 하시니까 듣기 싫은 부분들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 이렇게 개인들이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한 3,500원 가겠구나 이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것 같죠. 지금 분위기는 5천인데요. 분위기는 5천이야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어제도 계속해서. 근데 분위기가 이런 거죠. 정말 5천이야 분위기가 진짜. 아니 지금 제가 집이 저쪽 동작구 쪽이라 이 가끔 밥 먹고 노량진 쪽으로 나가요. 이제 거기 이제 공무원 학원들이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은 학생들 같아 보이는 분들도 밥 먹으면서 주식 얘기 하시더라고요.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우리야 뭐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들이야 좋은 현상인데. 반도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는 정량적으로 분석한 거는 아닌데요. 그냥 왜 그렇게 더 날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장이어서 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잘 모르는 기업들이 오르면은 사람들이 좀 심리가 따라가야 되나라고 싶을 텐데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같이 아는 기업들이 올라가면은 이게 더 올랐다는 거야. 나도 그 기업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옛날 책들 보면은
주식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주식을 샀다는 얘기에 뭐 다 팔았다, 뭐 꼭지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런 현상 나온 지는 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최근 장의 특징이 뭐냐면 뭐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이런 소위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올라오고 재평가되는 분위기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주가 마치 중소형주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네. 한번 우리 염려정관 둘이서 얘기를 하니까 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SDI가 한 50조 거래되는 것 같더라고요. LG화학이 70조 정도. 그러면 저 같은 우리가 이제 소위 전문가인지 모르겠죠. 요즘 분위기는 전문가대로 하면 안 된다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숫자를 갖고서 또 이러저런 걸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까도 아침에 제가 몇 가지 숫자를 물어본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아침부터 출근하고 있는 데부터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막 그 숫자 물어봐가지고 급하게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또 하필이면 펀티가 아침에 안 돌아갔나 보죠. 그거 데이터가. 아니 뭐 저거 좀 데이터 벤더가 뭐 업데이트하면서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쯤에 업데이트 해놓은 건 있었는데 좀 그래도 실적 시즌 이제 앞두고 좀 바뀌지 않을까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회의 들어가기 전에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늠해 보면 5천을 얘기한다고? 그건 오버다. 진짜. 오버죠. 오버 정도가 아니지 그건. 그건 난 도저히 어그리할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아무리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가늠해 보면 변동성 자익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대형주들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우리 과거에 TSMC가 PBR 레벨 올라갈 때 그때 레벨 최영산 연구원이 말했던 논리대로 우리 하우스부에 있는 의견이니까 하면 한 10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 가지 가늠을 해봐서 우리 저번에 해본 게 그런 거 대형주 다 밸류에이션 캡 메우면 한 3,500 나온다고 봤잖아요. 그죠. 네. 뭐 그 그리고 뭐 딴 거 그대로 있고 이제 대형주 이렇게 몇 개 뭐 이렇게 뭐 근데 또 하나 어차피 그 수출주 빼고 올드 시크릿칼들이 숫자가 회복되는 거를 컨선 좀 본 적 있어요 최근에? 한번 보면 내려가요. 어 이익은 내려가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서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쪽이 복원할 거랬는데 이거 뭐 진짜 오버헤드를 했다가 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제는 너무 막 나는 우리 숫자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시장 분위기가 유동성이 모든 걸 압도하는 장이라면 일단 유동성을 좀 받아들이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꾸준히 업데이트합시다. 뭐 시장이라는 게 하워드 마크스 책을 요즘 많이 보는 편인데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극단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주식을 쉽게들 생각하는 분이 강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이게 꼰대 심리인지 모르지만 그런 좀 기억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 반복적으로 보던 데이터들 좀 봅시다. 다음 주 일정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다음 주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은 FOMC가 예정되어 있죠. 그렇죠. 다음 주 26일, 27일에 있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날 새벽에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게 28일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큰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페드와치라고 해가지고 그 FOMC에서 금리가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거를 그 시장 금리에 반영된 거를 이용해서 역으로 계산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 내용을 보면은 일단 이번에 기준 금리가 변할 확률은 0%입니다. 동결될 확률 100%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뭐 이거를 뭐 올릴 거다 내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동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다다음 올해 상반기까지는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거다라는 게 페드와치에서 다 100%로 반영되어 있어요. 그만큼 별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최근에 테이퍼링 가능성 얘기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는 있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의원들이 뭐 어떻게 주장을 했다 이런 내용은 이 나중에 의사록에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차가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옐런 이제 재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완화적으로 아직은 유지를 하고 지금은 테이퍼링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히 여기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번에 진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네, 뭐 시장 금리도 예. 그래서 좀 오르다가 다시 주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중요한 이벤트지만 이번 FOMC는 그렇게 파괴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한국에서 몇 가지 그 설 대책 나올 것 같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뭐 정리할 게 별로 없어서 국내 쪽에 없어가지고 적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설이나 추석 전에는 보통 이렇게 그 대책 같은 거 민생 안정화 정책 이런 게 나왔는데 뭐 정부에서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고 뭐 물가 대책 뭐 설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공급하고 이런 문제 해결할 거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번에도 설에 많이들 안 가겠죠? 그거 활성화를 위해서 그 뭐였죠? 김영란법? 그 정확한 법 이름 긴 거 있었는데 그걸로 선물 주는 게 10만 원이 한도였는데 일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 뭐 이런 대책도 있었다. 뭐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들이 다음 주에도 좀 나올 것 같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다음 주는 국내 실적 발표 많이 있고요. 삼성전자도 저번에 발표했던 건 잠정 실적이고 본 실적은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은행들이 보통 이 정도쯤면 실적 발표했어야 되는데 연간 실적이라서 조금 늦게 발표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본격적인 실적 발표는 다음 주, 다다음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더 얘기할까요? 아니 뭔가 이게- 반응이 있으실 줄 아니, 알았는데. 이거보다 네. 그 대출 이자 상환 유예되겠죠? 되겠죠. 한 번 했었던 건데 제2회 하는 겁니다. 이거 있고 또 하나는 공매도도 연장되는 거예요. 거의 분위기 되는 그거 거예요. 저 기사 봤는데요. 네. 출처가 불명확해가지고 아니, 제가 최근에 그 책 이것이 공매도다라고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서울대 교수님 책 네네네. 한번 읽어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내가 내일 월요일에 갖다 줄게. 네. 그냥 추천한 거 보고 이상한 거 추천했다고 할 것 같은데 제가. 뭐. 근데 결국은 무차익 공매도는 맞게 차익 공매 용어를 좀 바르게 하고 그냥 무조건 공매도가 아니라 차익 매도를 이렇게 하고 그 좀 제도상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개선시키는 방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말이 나왔는데 차익 공매도 정도로 허용해주면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아닌가? 가능하죠. 차익 공매도는 저는 있는 게 좋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개인들이랑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랑 이 접근성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안이 같이 나오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있고요. 가끔 뭐 저희들 댓글창에 왜 이렇게 이베스트 증권에서 셀트리온을 파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시장 조성 그 종목에 대한 의무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한번 설명드리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꼭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 공매도가 지금 금지인데요. 금지라고 해가지고 모든 투자자가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쵸. 그 시장 조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막 시세를 조정하려는 목적이 그러다 아니라 큰일 나는 겁니다. 유동성을 저희가 공급하는 징계박이 나요. 목적이고요. 예. 이게 불법 공매도는 아닙니다. 이게 당연히 주식 떨어지고 기분 좋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음모가 있고 뭐 그런 거는 아니다. 이 정도로 자꾸 이런 얘기하다 보면 있고요. 또 말이 우리가 스텝이 꼬이니까 네, 어쨌든 뭐 공매도 말씀드리면은 개인의 기회는 늘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가 그래도 이 공매도는 어쨌든 필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불법적인 공매도의 처벌은 강화되는 게 맞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제 제가 이제 시내를 좀 일찍 나갔어요. 세미나는 4시였는데 네. 4시에 요새 세미나를 나가요? 그러니까 보험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오. 근데 이분이 굉장히 하여튼 좀 높은 직급이셨기 때문에 일단 뭐. 많이 모여서 정년 그 제한된 인원 내에서 한 건데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디 갈 길은 머무르고 해가지고 거기가 원래 좀 시내에 있는 곳이어서 M자산도 있는 곳이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내려와서 그냥 아는 척했구나.
아니 굉장히 멍한 표정으로 밖을 보고 있어가지고 내가 아 반가워요 했더니 보니까 머리 아파서 나왔다 네.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포트를 잘 쫓아갈 수 있게끔 짜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네. 비트 못하나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막 집었는데 그래서 내가 재밌는 얘기야.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오랜만이야 막 얘기하다가 우리 눈도 뭐 편하게 했지만 비싼 건 알고 있으니까 서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알고 있는데 그럼 개인들이 계속 밀어붙여 살까? 뭐 이 얘기를 해서 오늘 맘카페 얘기 듣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맘카페 분위기가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제 고점에서 과거에도 한번 확 한번 두드려 맞으면 그때부터 돈이 안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오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한번 두드려 맞아 시장이 한 15에서 20% 조정을 받으면 굉장히 또 냉각이 빨리 왔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그럴 것 같았는데 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점심 때 맘카페 얘기 들어서 문장 안 봤지. 거기 맘카페 올린 글들. 와 진짜 결연함이 막 진짜 막 그러니까 좋은 회사 주식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논리들이다.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개관 애들이 자꾸 무슨 뭐 숫자 갖고 장난치는 이상한 말들 할 때 속지 말자. 그래서 내가 뭐 저희들 잘못도 큰 것 같지만 이렇게 속이려고 속인다는 표현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도 사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실적 시도면 이제 굉장히 실적 의식하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 없다 이런 거죠. 저도 요새 그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5페이지 차트 정리한 게 그거예요. 뭔데 5페이지? 네, 이거 이제 넘기는 게 없었네. 저쪽에서 해주나 보나. 네. 네, 5페이지의 차트 그거를 정리를 한 건데 이게 무슨 이제 다음 그림이에요? 주 다다음 주 실적 시즌이잖아요. 저는 4분기 실적은 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나오지?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많이는 안 받을 것 같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약간 생각을 바꿨었던 계기 중에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실적 안 나왔는데 승승장구하고 있죠. 당연하지. 그죠? 전자가 4분기 실적 안 나온 건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때 연간 우리가 실적을 괜히 보니까. 바보 같은 말 한 거야. 실적이. 근데 아무도 그걸 의식 안 하기 때문에 네. 왜냐면 그런 논리보다는 지금은 인텔에서 그 물량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4분기 실적 안 나온 건 과거고 2021년에 실적 개선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당신한테 내가 데이터 요구한 게 그거였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 아침 내내. 좋아지는 폴 하고 다 놀래는 거야. 생각보다 약하잖아. 그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세히 얘기하면은 약간, 작년에 2020년 추정치는 하향 조정을 안 하고 그치. 2021년은 그대로 두면서 그로스가 나왔었던 건데 지금 그게 좀 유지되다가 최근에 조금 내려오잖아.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 반응이 내가 첫마디 그거 누가 봐요? 내가 그래서 아무도 안 봐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열심히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분들은 그건 정말 싫어하더라고. 맘카페 봤더니 막 그러는 거는 우리들이 같은 사람들이 괜히 우리를 팔게 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한대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분명한 건 숫자가 지금 그렇게 반응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 뭐야 근데? 해가지고 위에 있는 차트 저도 신기해가지고 정리해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골드만에서 이 수익이 안 나는 적자 IT 기업들 주식들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거는 미국 기준입니다. 근데 보면은 엄청 올랐네. 작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언더예요. 이렇게 기고 있죠? 근데 이게 작년 3월부터 딱 코로나로 이게 주식시장 전 세계 주식시장 깨졌을 때 그때 이후로 이 인덱스가 5배가 됐다라는 거죠. 적자 IT 기업들이 적자 IT 기업들이 IT 기업들 뭐 일단 적자 기업들이 늘어났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현재 적자보다는 오히려 이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좀 더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실적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차트를 재밌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림이지만 이거보다 더 궁금한 거는 얼마 전에 정다운 연구원과 그 미국 기업들 실적을 좀 체크해 보니 네. 그러니까 공통적인 우리만의 특징이 아니라 상당히 땡겨들 왔구나는 건 굉장히 강렬하게 데이터에 인지되어 그거는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당신이나 나나 요새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는 땡겨왔으면 그걸 인식하고 좀 문제 삼는 사람들이 좀 매도를 해도 반향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거보다는 4, 5년 뒤 걸 보는 것 같아. 그냥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4, 5년 뒤에 우리 산업이 재편되는 모습
실질적으로 나는 별로 그건 좋아하지 않아. 저도 좋아하지 나도 않습니다. 뭐 분기별로 체크하는 스타일인데 여하튼 그건 우리가 미스한 부분이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 방법론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체크는 하는데 분명한 거는 미국이고 한국이고 실적 수준이 이렇게 우호적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실적을 일단 의식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4분기 별로 실적은 의미가 없다고. 안 좋을 것 같은데 4분기만 1분기도 나도 안 좋을 거냐라는 오늘 거에 아침에 대해서는 주로 얘기했던 게 내가 당신한테 그 숫자 올해 걸 봤잖아요. 네. 1분기 숫자가 생각보다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했던 거야 사실은. 1분기요? 어. 그럴 수 있죠. 왜냐면 1분기가 작년에 1, 2분기가 작년 기저가 됐으니까 좋아질 거로 다 봤는데 딱 봤더니 그 좋아진 거에 비해서 너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그 확장이 너무 컸던 거야. 근데 그거마저도 지금 하나하나 따져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왜 그러냐 생각보다 코로나 때문에 좀 쉬었다 된 부분이 많았거든 지금. 이게 연간 실적 중에서 한국은 1분기가 제일 좋은데 이유가 4분기 실적은 항상 깨지고요. 4분기 실적이 깨지면서 1분기 실적 낮추고요. 그런 상황에서 1분기를 맞추기 때문에 보통 좋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4분기 실적 깨져도 1분기 안 낮출 것 같은 게 저는 약간 불안하긴 한데. 학교 아닌 게 분위기가 그걸 별 중시 안 한다니까. 우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TP를 지금 아니면 뭐 아주 솔직한 얘기로 TP를 다 지금 낮춰야 돼. 저거 과거 멀티플이랑 현재 실적이랑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LG전자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젠가 밸류에이션 최상단을 넘어섰다고. 그러니까 딱 다음 얘기 나온 게 전기 배산단 성기 걸어놓고 IT 애널들이 거기까지 간다. 전기가. 그러니까 논리는 뭐냐면 그 최상단이 싸다 비싸지만 터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후적 논리를 갖고서 또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난 그게 더 불안해. 나는 뭐냐면 딴 게 불안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얘기는 했어. 그냥 어제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이렇게 다 대형주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쉬는 거 아니냐는 거지. 아니 근데 뭐 대형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시장이 대응하기는 편하죠. 그치? 중소형주보다는. 넘어갑시다. 네, 아래쪽에 있는 유럽은행주 차트는 이것도 좀 이상하더라고. 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랑 연결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국가별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보통 선진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IT 비중이 높거든요. 미국이 특히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이합니다. 유럽 IT 기업 대표적인 거 뭐 있어? 라고 하면은 사실 생각나는 게 별로 없으실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종목으로 가장 큰 거는 스위스의 네슬레고요. 음식료 기업이죠. 그 다음에 업종으로 제일 큰 거는 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경기랑 유럽 은행주랑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었는데 유럽 경제 지표는 반등하고 있어요. 근데 유럽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이격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면에는 최근에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이 봉쇄 조치를 좀 더 연장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반영이 되면서 생각보다 경제 지표 그 개선되는 거를 크게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은 그 관련된 차트들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위쪽에 있는 왼쪽 차트가 미국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유럽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누적 사망자 수가 지금 40만 명을 넘기는 했는데 많이 주네? 신규 확진자 수는 이렇게 확 줄어들었어요. 백신 효과인가요? 백신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줄기는 줄었죠. 그렇게까지 미국처럼 다이나믹하게 줄어들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봉쇄 연장 조치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역시도 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림 5번 보시면은 아시아 태평양, 유럽, 미국, 미국이 아니라 아메리카 지역이죠. 북미 남미 합쳐서 지수 보면은 유럽만 마이너스예요. 최근 뭐 일주일 수익률 보면은 그만큼 이 확진자 수라든지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우려감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유럽의 은행주와 글로벌 시크릿카의 상관도가 좀 높은 편이고 맞습니다. 교육이 늘 때 공통적인 특징은 유럽 쪽과의 어떤 크게 되면서 뭐 지금 운임이 올라온다고 하면 너무 배가 줄어서 이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유럽 증시를 봐야 되는 거고 작년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한국이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었잖아요.
넘버 2 아닌가요? 뭐 어디서요? 한국이 글로벌 증시 상승률로 보면 상승률로 보면 국가로 하면 1등이고요. 1등인가? 주가 지수로 나스닥 하면 다음이네. 나스닥이 아, 1등이니까. 주가 지수는 2등, 넘버 2고 네. 국가는 우리가 1등이었단 말이에요. 국가로는 1등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밸류에이션 뭐 디스카운트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많은 기업들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이 정말 새로운 신산업 쪽에 밸류체인의 주도적인 역할이 하게 돼서 완전 재평가되고 있다. 요새 나오는 뉴스만 보면은 거의 우주의 기운이 한국의 상승을 바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 말 조심해야 돼. 우리 그렇게 기분 근데 중요한 건 우주의 기운이 당신 또 왜 그래 또. 아니 인텔 이런 거 저 상상도 못했어요. 최대한 말을 우리가 순화해서 우리 그러지 말자 이제. 이 현대차 생각. 내가 네, 현대차 보면 할 말. 내가 재밌는 건 야, 이거 보자. 하여튼 그 지금 우리 흉해. 근데 네. 기아차 문제 있잖아. 네. 이것도 많은 분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좀만 우리가 좀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미국에 나가 있는 부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같이 막 뛰었죠. 뭐 SL 대표적인 우리도 바이콜 했었으니까 좋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우리가 주주가 된다는 게 결국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건 또 과연 좋은 방법인데. 그 시간이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식이 그래도 리즈너블 프라이스에 있을 때가 우리 내 편이 될 수 있지. 네. 그 리즈너블 프라이스가 아닐 때는 그게 고생스러운데 제가 하나 딱 후려대는 거는 제가 오늘 방금 전이었으니까 점심 때 맘카페 그걸 보고서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시장을 그래서 강하게 들어올 수 있겠다 생각이 오늘 굉장히 의미 있었거든요. 근데 남들은 잘 모르죠. 당신들 안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느낀 건 굉장히 이제 주식은 사서 안 팔아야 된다. 우량주는 뭐 맞는 말이기도 한데 아까 말했지만 그 시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좀만 계산을 해보시면 그렇게 녹록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삼성 내가 잊지 못하는 항상 이런 걸 말씀드릴 때 이제 제가 가장 잘못했던 걸 말씀드리게 되는데 2005년부터 7년까지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고 화려했던 시절이었고 그때 시장을 못 잊어요 저는. 왜냐면 그때 동양제철화 아까 현대중공업이랑 이게 그 당시엔 정말 미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STX. 그렇죠. 많은 대학생들 그렇죠. 강 회장님도 엄청 스타였고 그때 서울대 조선공학과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였던 걸로 알고 엔지니어링 회사들 난리였어요. 지금은 건설 회사를 다 허접하게 보지만 그때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회사들 정말 좋은 회사로 인재들이 들어가는 회사였고 근데 그 사이클이 정말 치닫을 때 위로 제가 이제 비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저는 용기가 있는 젊은 세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더 간다. 그래서 그때 노땅들이 자꾸 이상한 말 하면 내가 아이 노땅 이제 세상의 변화를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조선업의 1위가 됐고 이제 이렇게 전 세계가 중국가 이렇게 되고 있고 뭐 하는데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저도 정말 노땅이 됐고 꼰대가 된 건지 자꾸 이런 걸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와 달라진 거 분명하는 거 있어. 개인들의 자금이 막강해진 건 맞지만 우리 염동찬 연구원이 이런 숫자들을 자꾸 비교해서 보다 보면 사람이 약간 차분해. 그래서 최소한 얼마까지 슈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슈팅은 분명히 더 이어질 것 같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뭐 최소한 레버리지를 너무 크게 쓰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거 굉장히들 싫어하시더라고. 레버리지는 정말 잘 사용해야 되기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 뭐 늘 얘기하잖아요. 출구 앞에서 지금 춤춰야 되는 시점이라고. 근데 파티가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출구 앞에 춤을 추냐고. 아니 춤을 추려 파티 안 끝났으니까. 그래요? 어쨌든 지금 뭐 실적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면은요. 8페이지에 이 실적 관련된 거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가 매주 체크하잖아요. 영업이익이랑 순이익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 추정치는 사실 그렇게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주가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약간 내려왔고 순이익은 조금 올라갔어요. 그만큼 변화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의 방향성이 좀 바뀌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고요.
산업재 같은 데는 여전히 좀 이익 추정치에 하향 조정되고 있고 어디가 제일 올랐냐라고 하면은 금융 쪽이 좀 올라온 근데 상황입니다. 금융을 내가 아까 처음에 이벤트를 봤던 게 그 한도 유예 상황이 또 연장되면 네. 또 별 볼 일 없잖아. 그 자꾸 연장되고 배당도 막히고 네. 하니까 금융주가 싼 거 누가 몰라? 근데 이제 배당 때는 한 번씩 하죠. 누가. 이제 실적 나올 때 충당금 설정 얼마나 할 거냐, 뭐 이런 거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게 사실 봐야 돼가지고 지금 추정치 올라가는 게 한 2주 후에 어떤 효과로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추정치 중에서 좀 의미 있는 거는 커머더티 사이드에 있는 것들 괜찮아요. 소재 쪽이. 이게 커머더티 가격도 올라오고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뭐 해보니 여하튼 네. 어쨌든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은 변동성이 크지 않은 시즌이지만 곧 바뀔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지난주부터 한 번씩 보여드린 건데 글로벌 주요 지역 이 밸류에이션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앞 페이지에 있는 게 선진국이고 지금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머징 국가인데 맨 왼쪽에 있는 줄들이 PR이에요. 맨 위에 있는 게 이머징, 두 번째가 이머징 아메리카, 세 이머징 번째가 아시아 이머징 유럽, 태평양이 끌고 가는 거네. 맨 밑에 이머징 아시아 태평양인데 전 세계의 PER이 지역별로 이렇게 된 데는 아시아밖에 없습니다. 정고점 근처예요, 보통. 근데 이머징 아시아만 선진국도 포함한 얘기입니다. 이머징 아시아만 이 정고점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한국에 영향이 크죠. 그죠? 이익 추정치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올라갔어요. 근데 주가가 더 세다라는 거죠. EPS가 요만큼 올랐는데 주가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그렇죠. PER은 올라가죠. 아주 심플한 산수인데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영향도 큰 거 맞습니다. 이머징국 아시아 중에서 뭐가 제일 크냐라고 하면은 제일 큰 게 중국이고 당연히 그 다음이 한국이고 다음이 흥미로운 대만이거든요. 건 과거에는 왜 한국이 이렇게 유별나게 좋아지질 않았냐면 외국인이 안 사면 안 올랐거든. 맞아요. 기관이 사주거나. 근데 이번에는 이걸 올린 디스카 그 소위 프리미엄 파워 프리미엄을 가져가게 됐던 확장 밸류에이션 확장을 가져오게 했던 주체 세력이 국내 수급이야. 정말 신기한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처음 봤어요, 외국인 저는 입장에서는 이 이머징 아시아를 살 때 한국만 사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이머징 아시아를 이 포트폴리오로 사거든요. 전반적으로 안 사는데 한국에서 이 약간 2005년, 2007년 펀드 붐 불 때랑 비슷하게 국내 수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2005년, 2007년처럼 뭐 워낙 강하고 이렇게 외국인이 팔았던 건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 국내 수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유례가 없었던 신기한 시장이다. 그래서 이거 스트럭처럼 구조적인 변화로 볼 여지도 있고. 네. 저도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놓친 부분이니까 최근에 저희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작년에 너무 펀더멘털만 본 게 아닌가 좀 센티멘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월요일날 자료를 쓴 거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근데 하나 걱정은 다들 갑자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5천 얘기해서 전 되게 좀 이게 다들 왜 4, 5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일 많이 드는 게 종목별로 대형주의 멀티플 거의 최대 확장했을 때 레벨. 네. 그게 얼마냐를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크게 한 3,500 될 텐데. 그게 3,500. 그러니까 지수는 3,500인데 종목별로 보면 뭘해서 어떤 건 한 20% 남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그런 거 나도 살까요? 뭐 그런 분위기야 지금. 그래서 내가 근데 안 살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물어보는 게 안 사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 장은 끝까지 개인이 끌고 가서 개인이 부러질 것 같아요. 나쁜 뜻이 아니라 개인이 끌고 가서 주가가 어느 힘에 의해서 좀 한계 자체 무게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와서 어떤 실적이 한계가 좀 드러날 때 스스로 못 버티는 국면이 그 비슷한 예가 뭐냐면 옛날에 미래에셋이 한참 돈 들어올 때 아침에 거기 매니저들은 바스켓으로 지르고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서 아침에 들어온 돈을 거래를 체결시키기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스켓에 들어가 있던 종목들은 그냥 올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딱 멈춘 순간이 언제냐면 돈이 안 들어와서 멈춘 게 아니라 그래도 잘 안 올라가. 신기하게. 그래서 주가 조정받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왜 그때 내가 취해 있었으니까 전 기억을 하죠.
그래서 그때 영원히 지적될 줄 알았던 소디푸신 소재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원래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와, 진짜 내가 소디푸신 그때 소재. 그게 원래 인천에 가면 동양제철화학그룹이 그 옛날에는 인천이 아유 동양제철화 이름 바뀐 지가 아이 언젠데. 그렇지 OCI 그러니까 그게 가다 보면 채석장이 있고 송도 유원지가 있고 하여튼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왜 갔는지 모르겠어. 그걸 가서 굳이 뭐 구경하고 오고 뭐 땅 부지가 어쩌고저쩌고 뭐 여기까지 공장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월미도만 그때만 해도 인천이 되게 뭔가 좀 더 이렇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고 젊은이들도 많고 근데 그때 내가 열변을 토했는데 미래다 한국은 야 그리고서 저발 그리고 상토 오는데 지금 그 단계는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왜 이렇게 그 기업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난리 났던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 미포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이었었는데 여하튼 지금 우리 기업들은 그때와보다는 훨씬 글로벌 위치가 좋은 것 같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오늘도 결국 또 원래 계획은 처음에 염동찬 연구원한테 했는데 우리도 장을 굉장히 위를 중년을 봅니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이 말을 하게 돼서 좀 아쉽지만 저희들도 최근에 그 정다은 연구원 녹음했던 편을 들으세요. 정다은 연구원 의견을 따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근데 하여튼 생각보다 많이들 실적 숫자는 의미 없다. 주식은 꿈이고 결국 주주가 된다는 거는 장기적인 비전을 본다는데 미래에 어떤 기업이 확실하게 그룹의 순위들이 10년 내에 다 유지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확신에 찬 과연 장기 투자에 대해서 한국이 자신 있을 만한 종목이 과연 지금은 다들 우습게 알지만 OCI 같은 회사를 옛날에 어마어마한 회사였고 현대중공업도 그랬었다는 거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래서 물론 글로벌 밸류 체인에 좀 다른 위치에 있지만 오늘 좀 횡설수설해서 죄송한데 오늘 약간 나는 깜짝 놀랐거든. 만카페 글을 보고서 그러니까 약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뜨겁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가 놀라웠냐면 이건 평가절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연불리가 이제 시황을 해. 그런 걸 다 받아 적은 다음에 그걸 돌려쓰고 그걸 댓글을 봤더니 막 그 공부하는 거 막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정보 비대칭성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공부는 기사 보고 하는 공부고요.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실적이나 이런 겁니다. 근데 막상 이런 얘기는 어렵거든. 그러니까 어쩌면 그 약간 이 선을 넘어야 좀 더 진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선들은 되게 이런 거 있잖아. 이제 뭐 증권방송 같은 데서 뭐 이 회사 뭐 실적 좋아진대요. 뭐 YY 증가를 몇 프로 하면 받아쓰기 하는 사람 분위기. 받아쓰기 했다가 이게 공부라고 그럼 받아쓰기죠. 주식은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그런 걸 외우기보다는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저는 그래도 사고하는 법이잖아요. 각자 사고하는 법이 다르잖아요. 당신이 그래요?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그 훈련 쪽으로 좀 가시면 우리 주린이들이 더 그리고 저희들의 변화도 나오잖아요. 요즘 굉장히 오해가 유튜브가 활성화되니까 아침마다 애널리스트들이 막 시크릿 막 설명을 해. 그러면 그거를 막 들으니까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그냥 그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같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마치 엄청 그걸 외우면 되는 거야. 이제 그게 그 산업은 뭘 보면 된다.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답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함께 고민하시죠. 이 말을 하는 게 그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증권 서적이 요새 하도 인기가 좋아서 경제 경영 코너에 옛날 만부 팔면 경제 경영이 1등을 했었대요. 출판사 사장님 그러시더라고. 근데 요즘은 만불 팔아도 10등 안에 못 든대요. 아 진짜요? 그럼 이번에 연볼리 책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책이 어째 주린이의 시선에 맞춰서 굉장히 좋게 잘 정리한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서점을 이렇게 가는 거 좋아하니까 가면 정말 증권 서적화가 넓어져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나는 워렌 버핏의 워렌 버핏이 된다. 그레이엄의 시크릿 애널리스트를 갖고 공부하겠어. 이거 정말
햇소리잖아 지금. 그거 쉽지 않잖아. 당신 그 완독해봤어? 아니요. 안 했어 나도. 저 다무다란 책도 사놓고 지금 다모다란 책은 몇 군데 봤어. 왜냐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안 제일 보자. 중요한 건 번역책을 한 상태 뒤에는 안 봐. 네. 앞에 부분에 그 투자 철학 부분 우리 솔직히 아는 거잖아. 근데 다들 피터 린치 뭐 비팅 더 스트리트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냥 좀 고민이 되게 그런 책 아니면 또 하나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상식적인 걸 좀 더 알고 싶은 책.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중심축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막 제가 요즘 고민하는 부분인데 시장이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뭘 놓쳤나를 고민하다가 결론은 뭐였냐면 내가 새롭게 주식시장에 유입된 정말 10몇 조가 들어왔더라고 1월에. 봤어 데이터? 16조가 들어왔어. 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 순매수가 마이너스 20조인데 작년에 플러스 60조 원이었어요. 근데 1월만 16조가 들어왔어. 16조. 그래서 내가 야, 이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생존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저 점심에 저기 매니저 동생이랑 후배랑 밥 먹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많이 들어오고 예탁금 늘었는데도 아직 예금은 안 줄던데요. 무슨 말이야? 그러면? 예금이 들어오면은 아직 여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후행적으로 당신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예탁금을 비율을 해가지고 얼마 해서 그런 그러니까 거보다 저는 뭐 그 데이터 뭐 예탁금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선행성은 없지만 동행성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1월부터 들어와서 이자금이 들어와서 대형주를 이렇게 확 땡긴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럼 여기서 결론은 나왔어. 16조가 들어와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기아차 이걸 땡겼어. 이게 여기서 위에서 유지가 되면 이 자금들이 굉장히 안정화돼서 버틸 것이고. 그죠. 이것들이 혹시 정말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그냥 뭐 이거는 전망이 아니라 바람인데 아니, 그냥 연착륙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생각하는 솔직히 거죠. 말씀드려요. 이거는 왜냐면 옆으로 가다가 뭔가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익을 봐야 됩니다. 결론은 근데 이익을 보면 좋은 것들은 버틸 것 같고 근데 의외로 별로인 것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게 공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침에 딴 거 공부다. 뭐가 이게 회사가 뭐가 기술을 개발했고 이거는 더 중요한 거는 실적 시즌에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아주 사소한 상식이었는데 저 옛날에 굉장히 모멘텀 트렌드 팔로잉 좋아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제시 리버머부터 해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코벨책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특이하시네요. 제시 리버모어를 좋아하시고. 왜냐면 락스타 같아서 음악이 클래식 같지 않잖아. 그렇죠. 뭔가 그럼 이렇게 뭐가 따라하기는 쉽지 좋았냐면 않잖아요. 피라미딩이 좋았어. 그냥 올라갈 때 계속 그러니까요, 쫓아다니는 그렇죠. 피라미딩. 네. 그런 게 좋았는데 근데 지금 어느 날부터 들었던 생각이 잃지 않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적을 같이 병행해서 봐야 돼. 근데 오늘 뭐 듣다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우리 염동찬 연구원이 꾸준히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게 주가를 맞춘다 틀린다를 떠나서 같이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은 실수를 줄이는 게임에서 주식시장이 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장원이 말했는데 재미없었으니까 재미있게 마무리해줘요. 수습이 안 돼. 저요? 이게 시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펀더멘탈을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시장을 좀의 작년 하반기부터 미스가 났었던 거는 이 센티먼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좀 센티먼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논문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거죠. 프리드만이 얘기했었나요? 이 주식시장은 미인대와 같아서 내가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케인즈가 얘기했던 거 아니야? 네? 케인즈가 얘기했나요? 아마 케인즈는 둘이 뭐 반대되는. 뭐 반대요. 어쨌든 그거를 보면서 이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었던 논문들도 읽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딱 그건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 시장의 센티먼트를 읽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요? 뭐
같은 얘기지만 저희들도 아마 쟤들 이런 쟤들 요즘 잘 모르겠구나. 그래서 횡설수설 하는 건 정확해 보였어요. 맨날 모여가지고 야 왜 이러냐, 그리고 뭐 왜 이러냐, 뭐 데이터는 왜 이러지, 이거 왜 괴리가 있지, 뭐 이런 얘기만 하고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헤매고 있는 동안 그래도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안녕하세요. 염블리 염승환 부장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올해도 이리온과 함께 고민하시죠.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베스트 마인앱 어플 설치, 본인 및 계좌 인증, 개설점은 다이렉트 지점으로, 이벤트 코드는 한글로 이리온 입력.